오늘의 주제는 항공주 언제 투자하면 좋을까? 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보는 주식 투자 36경 오도씨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위드 코로나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네. 11월부터 해서 1, 2, 3단계가 예정이 되어 있죠. 네, 지금 이제 1단계 1단계. 진행 중이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또 코로나로 수혜를 받던 피해주도 있고 수혜주도 네, 있고. 수혜주 있는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면 또 수혜를 받을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문득 생각나는 건 뭐 여행, 여행 가고 싶어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공주를 좀 여쭙고자 하는 건 여행을 가려면 뭐 타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멀리 가려면. 네, 멀리 가려면. 네. 그래서 항공주 언제 정도 투자하면 좋을지 네. 현재 항공주의 산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공은요, 코로나 중에 사실은 피해도 입었지만 수혜도 봤습니다. 수혜를 받나요? 네, 수혜를 봤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못 갔지만 네. 물건은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음, 네, 예를 들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고 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네. 뭘로 나를 거예요? 비행기로 날라야죠. 그 다음에 갑자기 필요해. 반도체도 필요해. 뭐도 필요해.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비행기로 실어서 보내도 돈이 남아. 네. 빨리 보내야지. 네, 그래서 화물 운임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실적이 계속 뒷받침이 됐고 이제 수치상으로도 본다라고 하면 3분기 때 항공사 전체 매출 중에서 사업부가 여객 사업부가 있고 화물 사업부가 있는데 화물 사업부가 차지하는 전체 매출이 68%. 화물이. 화물만 전체 100% 중에서 화물이 차지하는 게 68. 거의 70% 7대 3인 거예요. 여객이 3, 화물이 7. 그러니까 여기에서 뒷받침되다 보니까 사실은 나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항공사 중에서도 화물 운임에 대한 톡톡한 혜택을 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 네, 대한항공 자체가 3분기 때 4,200억 영업이익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네요. 네, 화물 때문에. 화물 때문에. 심지어 이제 저희가 영업이익이 나면 예를 들면 영업이익률도 따지잖아요. 네네. 몇 프로 정도가 이익률이다. 네. 예를 들면 바이오주는 조금 높게 나오고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낮게 나오고. 네. 근데 영업이익률이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할 정도로 네. 화물 때문에 톡톡한 수혜는 봤다. 근데 문득 생각나는 게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네. 그때도 화물을 운송했을 거 아니에요. 화물 운송을 했지만 네. 사실은 대형 화물, 많은 화물, 요즘에는 모든 화물에 대한 운임이 많이 올라갔어요. 아, 네. 왜냐면 이제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나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상 최고치 계속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이미 계속 몰려 있는 거야. 쏠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낸다라고 해서 배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네. 지금 뭔가를 접수를 해도 오래 기다려야 돼. 근데 급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대체제인 비행기. 항공. 그렇지. 원래보다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물 운임 지수가 네. 컨테이너뿐만이 아니라 항공 화물 운임 지수도 항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회복이 완전히 돼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조금 길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비행기에 사람이 탈 거를 화물이 대체했다. 네, 그래서 심지어 뉴스에서도 그때 많이 나왔어요. 의자 다 떼어내고 네. 빈 공간으로 만들어서 화물 실어 넣고 막 나르고 이런 것들도 뉴스에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공사들은 그래도 피해를 본 것보다는 오히려 이익을 아니요. 오히려 이익을 본 건 아니고 사실은 3분기 때가 가장 최고치가 나온 거고 그 전에는 사실은 뭐 원래 많이 벌었던 것보다 적게 벌었죠. 그러니까 손실은 맞지. 손실은 맞지만 근데 이제 화물 운임이 있어서 그나마 버텨주고 있다. 선방을 했다. 그치. 근데 이 화물 운임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만 혜택을 보는 거지. 그 밑에 저가 비용사들 있죠. 네네네. LCC라고 얘기하는. 네. 얘네들은 화물 운임이 안 돼요. 왜 안 되나요? 똑같은 아니, 비행기인데. 동남아로 화물을 그렇게 많이 날아갈 게 없어요. 그런가요? 네. 멀리 가야 되는. 멀리 가야 되지. 그리고 적잖아. 근데 기름 쓰는 거 비해서 공간이 적으면 큰 비행기가 없잖아요. 카고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커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적으니 단가가 안 맞아. 그 다음에 국내에서 갑자기 비행기로 쏴요? 트럭이 실어서 나르면 되지. 국내는 아무래도 그게 더 많겠죠. 그치. 그러니까 제주도 가는 것도 어찌됐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배 실어서 보내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극명하게 양극화가 생겼죠. 그래서 저가 항공사들이 힘들다. 힘들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국제 여객은 살아나는 기미가 사실 아직 보이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여행이 어찌됐건 풀려야 되는데 쉽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수치를 또 찾아보니까 평상시 코로나 이전에가 월 평균 700만 명이 여행을 갔답니다. 국제로. 국외로. 국외로. 그러니까 여러 군데 여행을 다니는데 현재 월 국제 여객의 수가 아예 없지는 않고요. 30만 명. 그러니까 월 700만 명에서 30만 명. 30만 이게 좀 회복된 거야. 엄청 낮네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5%도 안 돼요. 근데 이게 바로 회복이 될 거냐라는 건 사실은 의문이지. 왜냐면 뭐 유럽이나 미국,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이제 뭐 뒤에서도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괜찮지만 모든 사람 돌파 감염 우려도 있잖아요. 내 주변에 코로나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면 사실 못 가지. 무서워서. 그래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왜냐면 돌파돼서 또 오면은 난 또 격리되고 또 치료제 맞아야 되고 또 사회사에서 욕 먹고 뉴스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이러니까 문제가 돼서 사실은 못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국내 여객. 여객은 국제랑 국내랑 또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국내 여객은 원래 3분기가 성수기입니다. 그런가요? 명절, 추석 여행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근데 사실 3분기가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 때 대비하면 국내 여행에 대한 게 5% 정도 줄었어요. 왜 그랬냐? 갈 데가 제주도밖에 없었는데 제주도가 그때 4단계 격상됐거든요. 팬데믹 우려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그래서 그것도 있고 4분기는 그럼 또 괜찮아질까라고 하는데 추워요. 겨울이라 추워요. 원래 제주도는 겨울에 그렇게 또 사람들이 많이 가진 않아. 항상 그때 동남아를 갔지. 그쵸. 그래서 4분기도 혹시 글쎄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화물은 괜찮고 국내는 조금 아니면 여객은 조금이라고 한번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새롭게 나눠서 보시는 분 많이 없을 저도 처음 듣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항공 이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제 화물 그리고 국제 또 국내 따로따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화물은 조금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 국제는 너무 안 좋다. 별로다. 국내는 쏘쏘인데 4분기도 모르겠다. 4분기도 모르겠다. 생각을 해주시는 게 지금 국내 이제 항공 전반에 전반 산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좀 항공사별로 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항공사별로 뭐 따지자라고 하면 앞에서도 이제 간략하게 얘기는 했지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는 큰 피해죠. 왜냐면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항공기를 자가 보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걸 분할해서 대출 땡겨서 사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비싸니까. 비싸니까. 그래서 나눠서 갚아야 되는데 어찌됐건 화물도 괜찮고 여객도 괜찮을 때는 이게 다 감당이 됐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는 그래도 대형 항공사들은 버틸만 했지만 LCC들은 더 미치는 거예요. 저가 항공사들. 왜냐면 그들도 어찌됐건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도 승무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 보면은 일은 안 나가고 집에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도 무급 휴가인가요? 무급. 다 무급. 그러니까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좋아해요. 왜? 격달로 한 번씩은 가거든. 한 달 쉬고 한 달 가고 한 달 쉬고 한 달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미치겠다라는 거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항상 입장에서도 미치겠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의 돈을 주고 뭔가를 할 수조차 없으니까. 그래서 LCC 업체들 저비용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 진짜 자금 조달이 정말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매달 들어가는 돈들이 최소 몇십억에서 몇백억은 될 거 아니에요. 그것들 조달하는데 정말 많은 힘을 쏟았어요. 그리고 또 피해가 또 겹쳐질 수밖에 없었던 게 저비용 항공사들이 동남아 라인을 못 가니까 가까운 라인을 못 가니까 어딜 갔냐면 다 제주도로 증편을 했어요. 제주도. 비행기를 놀릴 수는 없으니까. 가만히 놔두면 마이너스가 더 크니 돌리기라도 하자. 기름 넣어서 하면 낫겠지.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3분기 성수기 때 제주도의 영향도 있었지만 사실 여름에랑 정말 극성수기 때 제주도 비행기 값 정말 저렴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거의 KTX보다 싸요. 맞습니다. 정말 그냥 단순 비교하자면 KTX보다 싸요. 부산 가는 것보다 싸요. 부산 가는 것보다 더 저렴하고 거기 가서 렌트카도 더 싸요.
막 9,900원짜리 있더라고. 정말 있어요. 왜 그러냐? 모든 작은 항공들, 비행기들, 화물을 못 실어나는 애들이 다 제주도로 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네,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할 거 아니야. 네. 그럼 경쟁을 뭘로 해야 돼요? 가격. 모르겠고 우리는 단돈 얼마라도 거쳐야 되겠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지. 심지어 같은 시간대인데 네. 같은 항공사인데 할인된 가격이 또 뜨고요. 정상 가격도 떠요. 아 그러면은 그걸 할인된 걸 먼저 잡는 사람이 그냥 그렇지. 임자네. 네, 같은 항공편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본다라고 하면 저비용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그게 특정 항공사라는 건 없습니다. 네. 그냥 저비용 항공사가 다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재편이 될지가 관심사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얘네들끼리 뭐 이제 가까운 태국이나 뭐 베트남 이런 동남아들이 열려야 이제 그것도 있고 사실 네. 그게 이제 언제 회복이 될 거냐라는 건 물음표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네. 그러면 버티다 정 안 되면 얘네들끼리 합병을 할 거라는 거지. 그 중에 살아남는. 살아남는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여행 관련 여행 회사들도 대형 회사들은 괜찮지만 중소형급들은 많이들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나 도저히 못 버티겠다. 우리 거 인쇄라 누가. 야 그냥 6개월을 더 버텨야 되는데 6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내가 또 어떻게 하냐. 그냥 너 우리 거 살래? 그렇게. 아니면 그 전에 너 저번에 우리 거 산다 안 그랬냐? 그냥 너 사갈래? 야 가격 좀 한번 다시 얘기해 볼래?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관심사로 보셔야 돼요. 네. 무조건 항공이 괜찮아질 거다라고 투자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럼 구분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화물, 국제, 국내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제와 국내와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건 LCC. 네. 근데 걔네들의 움직임들이 보일 거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잘 골라보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검색을 저희가 사실 저도 정말 여행 가고 싶거든요. 그쵸. 네, 그전에는 원래 여행을 많이 다니고 가신 지 좋아하거든요. 오래됐죠. 정말 여행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맨날 얘기를 하죠. 여행 가자. 우리 언제 가냐. 심지어 옛날에 그 홈쇼핑에서 여행 상품을 판매를 하길래 네. 3년 이내만 가면 된대요. 지금 결제. 네, 지금 결제해서 네. 그래서 해놓고 네. 유럽 거 결제해놓고 그냥 기다리면 금액도 너무 싸게 나왔죠. 왜냐면 아까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니까. 뭐라도 미리 해서 팔아놓자. 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했는데 최근 들어서 검색을 하면 제일 많이 급증한 게 해외 여행. 정말 급증하고 키워드들이 있다. 많이. 정말 많이 뜬대요. 그 다음에 플러스 태국 여행 뜬대요. 태국이요? 네, 태국이 이제 우리나라랑 그 자가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한 걸로 이제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네.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수가 진짜 급상승하고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아니라 태국. 그리고 해외여행. 해외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인터넷에 검색하는 양. 정말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지. 날 추워지니까 따뜻한 나라 가야 되고. 이제 뭐 말 그대로 연말 연초 되면 해외여행 많이 갔잖아요. 또 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찾고 있는 거지. 도대체 우리 언제 갈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검색이 많아진다는 거는 이제 언젠가 풀리면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니까. 가고자 하는 게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대기자들 많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항공사별로 저희가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건 아니고요. 이제 말씀해 주신 저가 항공사는 많이 어렵다. 사실은 어려워지고 있고, 근데 이제 대형사는 조금 버티고 있다. 화물로 버틴다. 버티고 있다. 네. 라는 거고, 그 움직임을 한번 지켜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좋아질 것 같은데. 네, 언제냐? 언제쯤 좋아질까? 뭐 이거는 전문가님도 좀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것도 그냥 한번 큰 흐름에서 한번 이것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화물은 당연히 좋겠죠. 근데 화물은 계속 좋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 여객이 살아나면 화물은 꺾일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면 어느 정도의 모든 봉쇄나 이런 것들이 모두 풀렸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찌됐건 여객이 언제 살아나냐를 따져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행 안전 권역이라고 해서 네. 이제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나라별로. 네. 너네랑 우리랑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 그냥 격리시키지 말자. 백신 패스 되면. 지금 그걸 논의 중이에요. 계속 이제 논의를 해서 늘리고 있죠. 그래서 네. 트래블 버블이라는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네. 여행을 할 수 있게 안전하게 네. 안전 장치를 해주는. 근데 사실 이걸 하는 데는 대부분 가까운 데예요. 동남아나 이런 네. 데들. 유럽은 아직. 유럽은 아직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돌파 감염. 돌파하면 백신 접종률이 저희가 사실은 70%가 넘어서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70%가 넘어가니까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70%가 안 된 나라는
사실은 제가 걸릴 확률이 더 높은 높은 거죠. 그러면 지금 시기에 갔다 올 수 있어요, 본인 같으면? 사실 가고 싶지 않죠. 못 가지. 가고는 싶은데 못 가지. 무서워서. 무서워서. 왜냐면 갔다가 진짜 재수없이 제가 이제 저희가 흔한 말로 역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걸려갖고 누구한테 막 갑자기 변이 바이러스라도 걸리면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한 나라. 네. 우리보다 70%가 먼저 넘은 나라. 제가 알기로는 유럽 이런 데 네, 유럽이랑 미국. 지 않았나요? 그쵸. 다 넘었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가 우선은 여행이 풀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 상태상 네. 접종률이 낮은 나라보다는 높은 나라를 갈 거라는 거지. 그쵸.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욕은 안 먹으니까. 그쵸. 그리고 어찌됐건 여행의 수요가 굉장히 눌러져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까지 참았는데 동남아 갈 거면 안 가. 더 좋은. 가까운 데 갈 거면 안 가. 차라리 한 번에 난 좋은 데 갈 거야. 왜? 2년치 한 번에 써야 되니까. 이제까지 못 썼던. 이게 사람 심리지 않아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이나 네. 여행 심리나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유럽이 먼저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먼저 풀려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동남아 아니고 중국, 일본은 서로 아직까지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또 이건 또 안 되고 일본이랑 우리랑은 또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장거리 노선이 먼저 회복을 하고 네. 단거리가 회복을 할 거예요. 아 그렇게 되나요? 네, 그럴 수밖에 없지. 방금 전에 심리 상태상. 심리 상태상. 네,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언제냐라는 거는 사실은 모르죠. 제가 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주가가 막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확 한번 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유럽이 됐다, 이제 풀렸다. 뭐 우리가 격리 없이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렇지. 그리고 걔네들 마스크 다 벗고 다닌대더라. 네, 뭐 미국이 좋아졌다더라. 그래서 여행할 수 있다더라라는 어떤 시그널이 나온다면 나온다면 한 번은 확 갈 것 같다는 생각이 그죠. 들긴 하네요. 그때가 시작점인 거죠. 그쵸. 그러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바닥이 언젠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왜냐면 어디가 바닥인지는 사실은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올라갔다가 이게 또 갑자기 꺾일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람 심리상 지금은 뭐 테마성이나 간단한 이슈에도 움직이는 여러 종목들이 있죠. 뭐 메타버스도 있고 NTF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선 이슈들도 네. 있으니까 걔네들은 영향을 받겠지만 네. 사실 여행은 그런 이슈들이 중간에 많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 번의 경험치가 있어. 그래서 웬만한 거 가지고는 이제는 아무래도. 팍 뛰지는 않아. 네. 네, 그러면 확실한 거. 음. 나 진짜 여행 그 항공권 끊어갖고 내가 갈 때쯤 그리고 그게 실적이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나 진짜 유럽 갈 거야. 나도 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 항공주를 눈으로 보고. 진입을 하시는 게 저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니면 그래도 나는 항공주를 미리 사고 싶다라고 하면 LCC 말고 뭐 대한항공이 차라리 대놓고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대한항공이 낫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합병. 대한항공이 합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이제 그거보다는 그 단계적으로 이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 거고 돈도 줘야 되고 등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제 딴 데가 어찌됐건 돈이 많이 나와야지 이게 또 순차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그리고 지금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 사실. 여행을 어차피 못 가니까. 그래서 아예 차라리 이제 그 중에 꼭 고르라고 하면 네. 당연히 국적사가 가장 빨리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유럽 여행이 아까 풀리면이라고 제가 또 단서정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먼데 가는데 LCC 타고 가진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대한항공이 유럽까지 간다라는 거는 그 나라도 우리나라로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여객들이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돼야 돼. 네. 왜냐면 경유하는 데도 많잖아요. 네. 아니면 대한항공 가지고 직항으로도 가지만 거기에서 그 나라 항공을 타고 또 옮겨서 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유해서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공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같이 살아나야 돼. 그래야 이렇게 좀 편도 많아지고. 그렇지. 근데 이제 국제 항공사들이 또 협약이 된 회사들이 많잖아요. 항공사들이. 네, 맞습니다. 뭐 얼라이언스인가 뭔가 스타 얼라이언스인가? 네. 뭐 이제 정확한 명칭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여행을 안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멤버십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같이 살아나야 어찌 됐건 항공주가 안전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지. 저는 전문가님이 오늘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딱 하나만 기억을 한번 하려고요. 뭐냐면 그 국제 이제 전에 네. 국제 여행객 수가 월에 700만이었다. 근데 30만이다. 지금 30만이다라는 그 숫자가
뭐 100만, 200만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뉴스나, 보이면. 예, 뭐 어떤 리포트나 이런 거를 좀 보게 되면 네. 아 이게 좀 지금이다. 뭔가 시그널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저는 그걸 좀 보고 가려고 생각 그렇지. 중입니다. 뭐 수치상으로 보면 한 100만에서 200만 넘어갈 때. 넘어갈 때 요때가 아예 저점에 사는 건 아닐 거예요. 네. 근데 한 무릎 정도에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예. 물론 진짜 알아가지고 저점에 사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예. 그 저점이 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저점이 저점이 아니었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저처럼 물리는. 그럼요. 그래서 물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해주신 게 어쨌든 간에 언제 좋아질지는 아직 전문가님들 잘 모르시니까 그건 신이야. 몰라요.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맞아요.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지금 이제 굳이 들어가고 싶다면은 저가 항공사보다는 이제 화물 대한, 운임에 네,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네. 네, 좀 대형 항공이나 좀 네. 대형사 네, 대형사 두 위주로. 개밖에 없어요. 대한항공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해 주셨던 데이터 위주로 한번 네.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항공사 언제 투자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봤는데,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그래서, 봐야죠. 예. 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제 데이터나 뉴스 한번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항공사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